세무서는 바로바로 연락을 줄 의무가 없어요. 법에서는 굉장히 넉넉한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속세 신고를 올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전 안낼세금 채널의 한성민 세무사입니다. 다들 벚꽃놀이도 좀 즐기시고 평안하게 봄을 보내고 계신지 참 궁금합니다. 이제 3월달이 지났는데 저한테 3월달은 참 바쁜 달이었어요. 이제 법인세라는 신고 기한이 있다 보니까 법인 고객님들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야근도 많이 하고 피로도 많이 쌓이는 달이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상속세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세무사로 일을 하면서 상속세 신고도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갑작스럽게 상속이 개시가 되면은 참 슬프고 당황스럽고 마음이 참 어려우시겠지만 적어도 한 2-3개월이 지나고 나면 상속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 세무사를 저를 찾아오시는 게 좋습니다. 상속세는 이제 일반적으로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반년이라는 시간을 주는 거는 사실 그만큼 준비할 서류가 많은 것을 어느 정도 반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보시고 어떤 자료가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번 정보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실제로 저에게 유료로 상속을 맡겨주시는 분들에게도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얻어가실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영상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거는 총 3가지 정도 목차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것을 알려드릴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부터 받은 자료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자료를 똑바로 구비하지 않고 신고를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무엇인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건요, 상속인 분께서 돌아가신 분의 자산과 빚, 그리고 여러 가지 금액적인 부분들을 구청에 가셔서 또는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최대 3주 안에 어떤 빚이 있었고 어떤 자산이 있었는지를 문자 같은 걸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문자에 이제 사이트 같은 게 적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토지는 어느 사이트로 들어가서 확인해봐라. 금융 계좌는 어디로 들어가서 확인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링크를 계속 문자로 받게 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접수를 하면 그 접수증을 줘요. 접수증에 적혀 있는 그 접수 번호를 치면 이제 금액을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은행에 얼마가 있다. 그리고 어디 은행에 대출금 얼마가 있다. 이런 식으로 총 금액 잔액만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 금액만으로는 상속세 신고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상속인 분들께서는 실제로 그 해당 기관에 방문을 하셔서 잔고증명서, 보험금 받은 게 있으면은 그 해당 보험사에다가 연락을 하셔서 어떤 보험에 의해서 받는 것인지, 그리고 누가 납부를 했는지 보험료를, 그리고 얼마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 쭉 서류를 받아오셔야 되고요. 그러면 기간은 당연히 상속 개시일 기준으로 받아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도 증권사에서 계좌 잔액이 필요하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은행이나 각종 금융계좌 같은 경우에는 거래 내역이 10년치가 필요합니다. 10년치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사전증여 재산이라고 해서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미리 증여한 게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것이 상속인, 즉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10년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한 8년 전에 만약에 딸한테 증여한 어떤 금액이 있다고 하면 그 금액도 상속 재산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은행에 방문을 하셔서 과거 10년치 거래 내역을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10년치 거래 내역을 종이로 받아오시게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거래를 많이 하신 분들은 거의 백과사전 수준 엄청난 종이 양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상속세 신고 수수료도 함께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엑셀로 꼭 받아오시는 것이 중요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토지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주소를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기준시가가 됐든 시가가 됐든 검토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의 연도, 그 연도에 근로소득이나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으셨거나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에 해당하는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든지 부수 자료들도 함께 가져오셔야 됩니다. 결국에 숫자로 표시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다 근거 자료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은 준비하시기가 편하겠죠. 이번에는 상속세를 올바로 신고를 안 하셔가지고 실제로 제가 주변에서 봤던 좀 사례를 하나 가져왔어요. 홍길동 씨는 상속 개시일 당시에 아버지 상속세 신고를 했는데 아버지 재산이 5억 미만이기 때문에 그냥 5억이라고 적어서 이렇게 신고를 했다. 근데 알고 보니 약 7년 전에 아버지께서 자신의 여동생에게 줬던 3억이 발견됐다. 아버지가 어느 정도 자산이 좀 있으실 때 따님한테 보태주셨겠죠. 뭐 부동산을 취득했든 뭐든. 근데 그 당시에 뭐 증여세를 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냈든 안 냈든 어쨌든 상속세 신고할 땐 가져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딸도 사실은 한 7년이나 지났으니까 그냥 잊고 살았죠. 그리고 그걸 신고해야 되는지도 몰랐고요. 근데 상속세 신고를 하고 나서 5년 뒤에 연락을 받은 거예요. 세무서로부터. 추가로 낼 세금이 무려 가산세까지 7,750만 원 이렇게 고지가 됐어요. 본세라고 해서 원래 내야 될 금액이 있었겠죠. 거기에다가 기본적으로 원래 신고해야 될 금액보다 작게 했기 때문에 10% 가산세가 붙어버려요. 거기에다가 또 가장 큰 게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해서 1년에 한 8%에서 9% 정도 붙거든요. 그게 5년이 되니까 45%가 또 붙어서 7,750만 원을 갑작스럽게 내게 된 거죠. 와, 이거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무서는 바로바로 연락을 줄 의무가 없어요. 법에서는 굉장히 넉넉한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속세 신고를 올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고객님들 중에서도 세법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시고 저한테 어떻게 보면은 공부를 하듯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 세세한 부분들은 세무사들도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전문 자격사가 아니면은 놓치는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상황이 일반적이고 단순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꼭 건너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속세 신고를 위해서 오늘은 이렇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간략하게 요약을 좀 해보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꼭 구청이나 혹은 온라인으로 해야 된다. 그때 서류는 상속인이 하실 때 신청인의 신분증, 사망진단서 원본 한 부가 필요해요. 그걸 구청 또는 동사무소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신청을 하면 그 자산과 부채에 대한 각종 금액들에 대한 정보가 오는데 그 정보는 실제로 기관에 들르셔서 증명 서류를 받아오셔야 된다. 그리고 특히 예금 적금 통장 같은 경우에 10년치 거래 내역을 가져와야 된다. 근데 받을 수 있을 때 엑셀로 받으면 좋다. 이 정도로 요약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은 꼭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법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큰 피해를 입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달 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은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